자, 이코노미스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튼 회고록이 출간이 됐죠. 전 국가안전보좌관이죠, 백악관. 23일 날 출간이 되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주문했습니다. 23일 전에 주문했는데 7월 8일 정도 돼야 받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 내용에는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요한 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흥미진진하게 읽을 생각입니다. 자, 존 볼튼 전 국가안전보좌관의 회고록에서의 디테일이요. 디테일은 여기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전직 국가안전보좌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accuse A of B죠. A를 B에 대해서 비난한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판 내용이 뭐죠? 자, 중국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죠. 재선에서 이기도록 말이죠. 자, 그리고요, 독재자들한테 노토잉, 코토잉, 굽실거렸다는 얘기입니다. 굽실거렸다는 얘기죠. 이게 뭐, 물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도 도가 있는 법이죠. 만약에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그건 확실히 도를 넘은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면서요, 뭐 내용에 대해 설명할 때 가능한 한 좀 객관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누가 맞다고 보다는 가능한 한 좀 객관적인 시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단하기 위해서 말이죠. 판단을 한다면 말이죠. 자, 그가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죠. 전직 고위 관료들이죠. 고위 관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보겠는데요. 자, 슬램즈는 여기서 악평을 하는 거죠. 혹평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게 좀 인사정책이죠. 고용정책을 좀, 고용 방침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답니다. 자, 이달, 일찍이요. 그는요, 전직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를요, 세계에서 가장 과대평가하는 이런 장관으로 불렀다는 거죠. 자,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죠. 저 미국 국방장관은 정말 이례적으로 군 출신이 이런 국방장관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게 거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외무장관, 외교부 출신들이 민간인이 국방장관이 되는 전통이 있죠. 자, 그리고 이후에요. 뭐 한 다음에 매티스 이 전 장관이요. 자, 그죠? 비판했죠. 무력을 사용한 걸 비판했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백악관 근처 이곳에서 시위대를 몰아내려고 했던 걸 비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장관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번엔 존 볼튼 차례랍니다. 뭐가요? 예, 공격하러 나온 게 말이죠. 자, 이 사람은요, 전직 국가안전보좌관이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요, 자, 워시드 볼장 다본, 가망 없는 이런 사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요, 백악관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답니다. 존 볼튼 씨 하면 상당히 좀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근데 분명히 뭔가 좀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자, 볼튼 씨는요. 자, 전직 보스를 굉장히 격분을 시켰죠. 인피리에이트가. 그 방법은요. 바이아인진 그 방법이라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은요. 책을 전체를요.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혹평하는 이런 디테일로 채운 책을 썼다는 얘기죠. 자, 언제 동안의 디테일이죠? 그가 트럼프 백악관에서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아주 대통령을 혹평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채운 책을 출간했다는 거죠. 요약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확실히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기존의 공화당 출신이긴 하지만 기존의 공화당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부시 대통령이나 이전 공화당 대통령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좀 골수 공화당은 아니죠. 좀 약간 아웃사이더 공화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화당 색채가 강한, 보수 색채를 강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존 볼튼 씨는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는 민주당을 전향한 게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분에 따르면은요, 아예 철학이 없답니다. 이분에 따르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 책인데, 자,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거죠. 뭐, 이것은요, 원래는요, 3월에 출간될 예정이었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딜레이 시켰죠. 그 이유는요,
자, 그런 기밀 정보에 대한 검토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6월 23일 날 출간될 예정이랍니다. 자, 라스티치 가망은 없지만 최후의 필사적인 노력이죠. 그죠? 이 책을 저지하려는 마지막 최후의 이런 필사적인 노력이죠.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계속 되긴 하고 있답니다. 뭐 그 중 하나가 뭐죠? 이 책에서 볼튼 씨의 이런 수입을 다 뺏어버리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 가장 흥미진진한 이런 뜻이죠. 주씨가 흥미진진한 엑기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 이 책이 592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나온 가장 흥미로운 재미있는 상황에 대한 디테일들은요, 이미 언론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어드밴스 카피는 신간 서적 견본이죠. 견본에서 말이죠. 여기서 저자 볼튼 씨는요, 자, 이에 대해서 인터뷰를 시작했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아주 좀 난처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가지 좀 난처한 것들이 지금 스탠드아웃, 눈에 띈다는 거죠.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의 정책에 대한 정직성 문제라는 거죠. 정직성 문제라는 겁니다. 이 주장의 핵심인데요. 이 주장의 핵심은요. 하원이죠. 하원이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들었던 이런 주장의 핵심인데요. 이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말이죠. 자, 미국 국가 이익 때문이 아니라 뭐죠? 그의 재선 이런 가능성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답니다. 자, 그 방법은요. 자, 그의 민주당 상대인 조 바이든 후보의 좀 구린 구석이라고 할까요? 구린 구석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였다는 거죠. 먼지인데 구린 구석이라고 좀 의역하겠습니다. 자, 존 볼트 씨는요, 이번에는 이것이 그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뭡니까? 행동 패턴의 일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특히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그의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죠.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두 대통령이죠. 두 국가 정상들이요. 자, 그 동경에서 1년 전에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 사이드라인에서 만났다는 거죠. 자, 공식 회담이 아니면 따로 회담을 가졌다는 거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제 농부들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답니다. 그리고요, 중국이요, 이 콩 이렇게 구매를 좀 더 해줄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죠? 미라고 말이죠. 선거 결과에서 말이죠. 선거 결과에서 이러한 이 사람들의 뭡니까? 농부라든가 군요, 중국이 이렇게 좀 콩을 이렇게 더 많이 구입해주고 농산물을 많이 구입해주고 이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선거 결과 때문이라고 좀 의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은 정말 탄핵되고도 남을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비율을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독재자들이죠. 독재자들에게 비율을 맞추는 것인데, 뭐, 요 사람이랍니다. 뭐, 시진핑도 있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있고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이죠. 이 전직 국가안전보좌관 존 볼트 씨에 따르면 말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뭐,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재선이 가능하다면 재선을 노리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하고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가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이면 말이죠. 자, 동경에서 말이죠. 동경에서 이런 같은 회의에서 말이죠. 시진핑 대통령은요, 시진핑 주석이죠. 시진핑 주석인데요. 그가 이 신장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사람들을요, 대량으로 이거 구금한 거죠. 교화를 이유로 말이죠. 이것을 옹호했답니다. 옹호를 했는데, 자, 볼튼 씨는요, 아주 리카운트, 상세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죠. 자신이 생각하기를요, 이것은 뭐 옳은 일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이라면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은 절대로 아니죠. 자, 그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뭡니까? 캠프, 이게 수용소죠. 수용소를 짓는 것을요,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난처한 두 번째 점은 뭐냐면은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나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의 무지와 관련된 이런 일화랍니다. 자, 그래서요, 대통령은요, 자, 그죠? 놀라울 정도로 어닝폼드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정부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 존 볼튼 씨가 쓴 책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는 물었어요. 이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인 줄 말이죠. 자, 어느 시점인가, 2018년인가요? 5월쯤에 영국의 그 당시 총리였던 테레사 메이 총리죠. 테레사 메이 총리와 만남에서 어떤 지점에서 그는요, seemed unaware,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뭐라고요? 영국이요, 핵무장국가라는 걸 말이죠. 핵강국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몰랐다는 점이 뭐죠?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냐는 것이고요. 러시아의 일부냐는 것이고요. 뭡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요? 영국이 아직 핵무장 국가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존 볼턴 씨가 봤을 때, 외교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정말 외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국제정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요. 글쎄요. 이 존 볼턴 씨가 잘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할 때 핀란드는요, 공산권 시절 때는요, 소련의 일부였었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알았다면은요, 아직도 핀란드가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영국이 아직도 핵무장 국가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도 핵무장 국가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걸 몰랐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말이죠.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것까지 모르는 거는 미국 대통령이 조금 너무 상식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 문단의 내용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무지한지죠. 자, 세 번째는요, 존 볼턴 씨의 책인데요. 제가 이거 앞에 걸 찍고 좀 며칠 좀 두다가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 며칠 새에 책이 와가지고 지금 좀 읽어봤습니다. 앞에 부분이 이 존 볼턴 씨가 어떻게 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는지 그런 얘기인데요. 상당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존 볼턴 씨의 책은요, 그죠? 아주 다채로운 이러한 디테일들을 더하고 있답니다.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아주 디테일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면요. 백스태핑, 뒤에서 찌르는 거죠. 뒤에서 험담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죠. 누가요? 고위 관료들이 말이죠. 위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관료들은 나갈 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예.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그랬고요. 예,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그랬죠. 또. 자, 존 볼턴 씨까지 같이요. 국가안전보좌관이었죠. 존 볼턴 씨는요,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언제냐면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의 이런 정상회담 때였죠. 이때, 왜는 그냥 그때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가요, 어떤 핵 협정에 대해서도요, 상원의 이러한 비준을 받을 승인을 받는 게 비준을 받는 거겠죠. 비준을 받을 거라고 말이죠. 상원의 역할이 국제 외교 같은 거에 비준은 상원이 하죠. 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요, 이때 볼튼 씨에게 한 쪽지를 건네줬다는 거죠. 이 쪽지에는 saying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그가 뜻하는 게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거는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바보 등신이다 이런 얘기죠. 머저리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사실이었으면 이분이 아직 자리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턴 씨는요, 분명히 스타일리스트는 아니랍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문장가란 뜻입니다. 문장가는 아니랍니다. 자, 그는요, 그죠? 아주 뛰어난 이런 뭡니까? 노트테이커랍니다. 광적인 노트테이커라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노트를 많이 쓰기로 유명하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렌즈가 여기서, 더해준다라고 좀 의역하겠습니다. 그의 설명에 좀 신뢰성을 더해준답니다. 믿으면 하는 거죠. 항상 노트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노트에서 기록을 하니까 말이죠. 데모크라, 민주당은요, 여전히 화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요. 자, 이러한
beans. beans는 여기서요. 자, 여기서 beans는요, 비판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비판을요, 예, 회고록에 흘렸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화가 나 있다는 거죠. 뭐보다는요, 예, 컨그레스, 예, 의회가 아니라 하원이 아니라 말이죠. 컨그레스 하원이죠. 왜 그러냐면 탄핵 때 말이죠. 탄핵 때 존 볼튼 씨는요, 이 민주당에서 증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정보가 그 당시에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존 볼튼 씨는 거절했죠. 이렇게 나오죠. 그는요, 테스티파이 증언하길 거부했답니다. 이런 하원 이런 뭐였죠? 탄핵 청문회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요, 좀 달라졌을까? 결과가 달라졌을까? 여기 헤드 다음에 if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쓴 거죠. if he had인데 가정법이라서 if가 생략되고 주어동사가 바뀐 거죠. 그죠?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한 거는요, 예, 하원에서 증언을 했다면 말이죠. 자, 존 볼튼 씨는요, 자,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비록 그가요, accuse A of B죠. A를 B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자, 하우스 데모크래트, 예, 하원에 있는 이러한 민주당원들을요, 자, 뭡니까? impeachment malpractice. 뭐에 대해서요? 이런, 그, 뭐죠? 탄핵 절차를요, malpractice.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선 탄핵을 오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 여기 아니라 요거 있죠. 탄핵을 이렇게 오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자, 좀 더 광범위한 뭡니까? 대통령 권력을 이렇게 남용한 것을요, 이렇게 쫓지 못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펄수가 쫓다 이런 뜻인데 여기선 추궁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였어요? 권력 남용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한 패턴으로 뭡니까? 추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자, 그는요, 아마도 옳았을 거랍니다. 기분은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면이에요. 왜냐면 거의 유네미머스가 만장일치로죠. 거의 만장일치로 무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던 걸 고려하면 말이죠. 누가요? 상원의 누구였죠? 이게 공화당원들이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ensure, 예, 확실히 했다는 거죠. 확실히 보장했다는 거죠. 뭐를요? 대통령의 acquittal, 예, 무죄 선언이죠. 무죄 선언을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더 큰 질문은요, 이제 다음과 같답니다. 볼튼 씨의 책이요, 11월 대선이죠. 대선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요, 진짜 이유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furious, 격분하는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자, 매티스 장관과는 달리요, 존 볼튼 씨는요, 한때 이 팍스뉴스에 출연했던 전문가였죠. 자문가였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자, 우파 진영에서요, 달링, 아주 사랑받는 인물이랍니다. 예, 존 볼튼 씨는 우파, 특히 주류 공화당에서는 상당히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죠. 자, 그가 썼듯이요, 나는요, 무슨 말이죠? 하드 프레스, 아주 열심히, 아주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매우 열심히 어떠한 중요한 트럼프의 결정을 찾는데 아주 열심히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동안에 그의 임기 중간에 말이죠. 테뉴어가 여기서 나임기니까 존 볼튼 씨가 있는 동안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결정이죠? 자, 재선을 이렇게 계산해 두고 이렇게 쫓은 거라고 할게요. 쫓은 트럼프의 어떤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재선에 의해서 쫓기지 않고 트럼프 씨가 한 결정? 이런 거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요, 내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요, 모든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선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